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직 야쿠자가 전업주부가 된 일상을 그리는 가정적 임협 코미디 애니메이션 극주부도입니다. 원작 만화는 2018년에 연재를 시작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15권까지, 한국에서는 지난 3월에 14권이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2020년 10월에는 주인공 타치 역을 맡은 배우 타마키 히로시를 비롯해 인기 배우들이 출연한 실사화 드라마가 방영되었고, 나아가 2022년에는 오리지널 스토리의 실사화 극장판도 개봉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2021년 4월에 넷플릭스 독점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요. 넷플릭스에서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주인공 타츠의 목소리를 맡은 성우 즈다 켄지로가 집안일의 깊이를 더더욱 탐구한 짧은 분량의 시리즈 극공부도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을 소개할 때 가정적 임협 코미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임협은 주로 일본 야쿠자들의 의리와 인정을 다루는 장르물을 칭합니다. 홍콩의 무협 영화, 한국의 협객 영화, 서양의 서부 극과같이 정형화된 흐름을 가졌죠. 의협심, 인의를 중요시하는 마음, 강한 자에 맞서며 약한 자를 돕는 정의롭고 의로운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협은 무로서 법을 범한다는 점에서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한비자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법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약자를 의로운 마음으로 도와준다는 점에서 사마천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한 이 임협이라는 개념이 현대에 들어서는 현실에서 불법 도박, 약물, 유흥산업, 사채 등의 사업을 이끌어오는 폭력단을 주연으로 삼는 장르물을 칭하는 데 주요 사용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죠. 제목인 극주부도에서 양 끝의 극도는 일본어로 고쿠도, 즉 폭력단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야쿠자를 뜻합니다. 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주부를 뜻하지만, 제목에서의 한자를 부인 부자가 아닌 남편 부자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전업주부가 된 야쿠자 혹은 주부의 그 길을 깨우치기 위한 길, 이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쿠자 출신의 타츠가 야쿠자를 그만두고 가사 전담 남편이 된 이후에 짤막짤막하게 진행되는 일상 이야기가 작품의 메인 내용입니다. 야쿠자 세계에 있을 때 야쿠자로서의 규칙을 지키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주부로서 집안일을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타츠의 모습이 특징적인 부분이죠. 원작 만화 작가인 오노 코스케는 만화의 11권 작가의 말에서 집안일로 지치거나 했을 때 이 책을 읽어주세요 라고 쓸 만큼 어렵거나 복잡할 내용 없이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일상의 단발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만화에서도 타츠의 야쿠자 시절 이야기나 야쿠자를 그만두게 된 이야기는 전혀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길고 깊은 서사나 복잡한 갈등은 없이 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 매일같이 반복되는 주부의 하루 일과 같이 에피소드들이 짧고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되죠. 저는 애니메이션은 넷플릭스에서, 만화는 네이버 시리즈에서 전권을 구매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둘을 아울러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혼자서 맨몸으로 경쟁조직 사무소를 10군데나 괴멸했다는 전설의 야쿠자 타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피칠갑이 되어 길에 널브러져 있던 자신을 구해주었던 직장인 여성 미쿠와 결혼하고, 결혼을 계기로 야쿠자 세계에서 손을 씻고 전업주부가 됩니다. 아내인 미쿠는 26살로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타츠는 전업주부로서 미쿠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죠.
장보기, 요리, 청소, 정리, 나아가 다른 주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다른 집의 아이나 동물을 대신 돌봐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자치회 활동, 보육원 봉사, 카페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본업은 오로지 전업주부 하나입니다. 불사신 타츠로까지도 불렸던 타츠는 이미 손을 씻은 지는 오래지만 전설의 야쿠자였던 그를 알아보고 다른 야쿠자들이 겁을 먹거나 싸움을 걸어오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길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불심 검문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죠. 일반인들도 타츠의 살벌한 외모와 아우라에 위축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타츠를 아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그를 같은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작품에서는 타츠가 야쿠자 시절에 쓰던 은어를 다른 일반인들과의 대화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소통이 어긋나거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타츠의 장인, 즉 미쿠의 아버지가 타츠에게 걔는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을 들은 타츠는 야쿠자 세계에서 경찰을 정부의 개라고 칭하는 걸 떠올리며 개하고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다고 답하죠. 대화 소재를 찾고자 이번에는 노래는 좋아하냐는 장인의 질문에 타츠는 일본에서는 형사가 노래를 자백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은 자랑은 아니지만 노래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긋남과 오해 발생이 이 작품을 재밌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타츠는 작품 속 일상에서 시종일관 야쿠자 세계의 관습을 리얼하게 재현합니다. 특유의 자기소개 방식이나 연을 맺으며 잔을 나누는 사카즈키의 의식, 새끼손가락을 자르려고 하는 등 야쿠자 세계에서만 볼 법한 행동들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당황시키기도 합니다. 타츠의 이런 디테일을 수반하는 야쿠자 세계 속 의식들은 그가 일반인과는 구분되는 야쿠자라는 독립된 세계에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질서 속에 살던 타츠는 그 방식을 그대로 주부의 세계에 이식해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놀랍게도 닮아있죠. 1화에서 타츠가 조직에 속해 있을 때 동생이었던 마사를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칩니다. 타츠가 갑자기 야쿠자를 그만두면서 사라진 뒤로 조직은 와해되고 힘을 잃었기에 마사는 타츠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죠. 전설의 야쿠자가 전업주부가 된 모습을 믿지 못한 마사는 반발하며 타츠에게 왜 야쿠자를 관두었냐고 물어봅니다. 그의 타츠는 난 이미 손을 씻었다. 지금은 전업주부야. 난 내 방식대로 구역을 지키고 있어. 폭력으로는 소중한 걸 지키지 못해. 라고 답하죠. 이전에 타츠가 지켰던 구역이 속해 있던 야쿠자 조직을 뜻한다면 지금의 타츠에게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 2화에서는 타츠가 다른 야쿠자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 타츠는 마침 들고 있던 주부를 위한 DIY 책을 응용해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합니다. 타츠가 부상을 입긴 했지만 반대로 그들을 해하지는 않으며 싸움은 정리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사는 놀라며 주부와 야쿠자는 표리일체며 주부의 길과 야쿠자의 길은 이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애니메이션 8화 후반에서도 타츠로부터 배움을 얻은 마사는 진정한 야쿠자란 곧 진정한 주부를 말한다 라고 말하며 미숙한 집안일에 도전하기도 하죠. 특정 세계만의 법도와 예의범절, 양식이 그들의 세계를 더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안에 질서를 만듭니다. 야쿠자 세계에 절여진 타츠가 주부의 세계로 이동해서도 이질감이 없는 이유는 야쿠자 세계의 예의 작법을 지키듯 주부로서의 의무, 지켜야 하는 규율 또한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을 지키고 날카로운 눈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고르고 청소에 필요한 단계를 지키는 것과 같이요. 임협 장르에서 정형화된 요소들은 주부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쿠자가 조직을 운영하며 세력을 넓히고 갈등을 겪듯 살림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게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나름의 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집안일이기에 요령을 피우기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타츠는 매일같이 전력을 다해 집안일을 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도 고집스럽게 신경을 쓰기까지 합니다. 음식을 할 때도 굳이 예쁘게 플레이팅하며 미쿠의 도시락도 사진을 남길 만큼 귀엽게 싸고 손재주도 좋아 공예품도 수월하게 만들어내죠. 야쿠자와 주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양식미입니다. 양식미는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로 외형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쿠자의 카리스마도 주부의 집안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생명입니다. 두 세계 속 특유의 행동 거지와 양식성이 미학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야쿠자와 주부의 길이 닮았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타츠는 겉모습 외에 그 안의 본질에도 집중합니다. 만화 11권 94화에서는 타츠와 미쿠 그리고 마사 이렇게 셋이 모여 각각 자신만의 라면을 만듭니다. 미쿠의 라면은 개봉과 동시에 실패했고 마사는 겉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물기를 제대로 털어내지 않아 축축한 숙주에 그 물기 때문에 묽어진 국물, 너무 끓여서 불어 터진 면발의 조합으로 맛은 없는 라면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에 타츠는 마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 들어라 마사. 네 요리는 겉맛만 잔뜩 든 거다. 집안일이라는 건 겉멋만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애써 꾸미려 한들 금세 부족한 점이 드러나지. 중요한 건 기본이야. 이 말에 이어 타츠가 내놓은 평범한 라면은 맛있기 그지없었습니다. 타츠는 번거로워도 멸치 육수를 우려 넣었고 면 삶는 물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 간수 역할을 해 쫄깃쫄깃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어서 타츠는 마사에게 말합니다. 이 씹는 맛이 있는 면처럼 삶의 중심을 잡고 육수처럼 생활의 기초를 뒷받침한다. 겉멋만 챙겨선 진정한 주부의 길에 극한에 도달하지 못해 라고요. 그 말을 들은 마사는 또 야쿠자와 연결해서 깨닫습니다. 야쿠자도 정가만 쌓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기에 야쿠자의 길과 주부의 길이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하죠. 타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야쿠자와 주부의 길을 이어낸 상상력이 신선한 작품이었습니다. 원래 주부의 한자는 주인, 주체의 주자에 아내의 부자를 씁니다. 그런데 극주부도의 제목에선 남편 부자를 썼죠.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가사에서는 각각 아내의 부자와 남편 부자를 쓴 두 개의 주부라는 단어를 동시에 표기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사의 영어 번역에선 하우스와이프, 하우스 허스번드가 아닌 슈프라고 일본어 발음을 표기하며 둘을 모두 포괄했죠. 일반적으로 야쿠자는 남성 동성 사회, 주부는 여성 동성 사회로 생각됩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전에 비해 해소되었다지만 전업주부의 비율은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렇게 성별로 견고하게 구분된 두 영역을 타츠는 야쿠자 출신의 남성 전업주부로서 균열을 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전업주부는 야쿠자 출신으로서 제대로 된 직업을 쉽게 가질 수 없는 타츠가 할 수 있는 떳떳한 일입니다. 타츠가 보여주는 주부로서의 모습은 성별을 의식하거나 구분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 이 작품에 더 자연스러움을 더해주었습니다. 타츠는 집안일을 능숙하게 잘 해낼 뿐더러 집 바깥의 지역사회와도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이웃 주민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지역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육원의 봉사활동도 가거나 품목별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트를 깨고 동네 상인들과도 친밀하게 지냅니다. 이웃집에서 초등학생 아이나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요.
아내인 미쿠는 집안일에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요리는 주먹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고군분투하는 타츠와는 달리 좋아하는 만화 관련 굿즈를 맹렬히 사모으고 모바일 게임에서 가차도 돌리죠. 하지만 그런 미쿠를 타츠는 전업주부로서 전적으로 지탱하기에 미쿠의 이런 모습은 둘에게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츠가 간간히 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생활 전반을 미쿠의 근로 수입에 의존하듯 미쿠는 가사 전반을 타츠에게 의지하며 부부는 서로를 채워나갑니다. 믿음으로 이뤄진 둘의 관계는 임현물 속 형님과 아우, 두목과 부하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동고동락과 같은 모습이 비쳐 보이기도 하죠. 야쿠자의 세계든 주부의 세계든 나름의 법도로 돌아가는 세계라지만 임협의 협 개념 자체가 애초에 법을 범하는 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 지켜야 하는 규율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야쿠자 세계 속 엄격한 보상과 처벌 시스템은 내부 질서 유지와 세력 확장을 위함이고, 주부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 깨끗한 집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집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타츠는 미쿠와 함께라면 밤에 가라아게에 마요네즈까지 뿌려 하이볼과 같이 먹기도 하고 과식과 과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부로서의 규율을 엄격히 지키는 타츠가 미쿠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타츠와 미쿠가 둘의 차이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맞춰가려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 이 관계가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집안일이 제게 압박으로 다가와 답답하게 느껴지던 때 재밌게 보았습니다. 단순히 재밌게 본 걸 넘어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타츠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위로로 느껴지기도 했죠. 잠깐 미루고 놓치는 사이에 하나하나는 간단한 집안일들이 쌓이면 거대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스스로를 탓하고 어디서부터 정리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에 빠지고 말죠. 집은 마치 주인의 몸과 마음 건강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그때 느끼기도 했습니다. 집을 돌보는 건 결국 나를 잘 돌보는 것과 같았죠. 대충 해도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맞춰서 굳이 잘 차려 먹고 잘 정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안일의 또 다른 말은 살림입니다. 살림은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을 뜻하죠. 혼자 살든 대가족을 이루어 살든 살림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타치 역을 맡은 성우 스다 켄지로가 출연해서 직접 집안일에 도전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극공부도 궁극의 주부가 되는 길의 10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 손길이 닿은 것들과 어우러져 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자신이 생활하며 발생한 흔적을 자신의 손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살 때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뿌듯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배달 음식이 주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장을 보고 식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터치 몇 번만으로 완성된 따끈따끈한 음식이 집 앞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그 편안한 감각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지쳐있거나 강렬하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땐 배달이 편리하고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겠지만 그 중독되기 쉬운 편리함이 저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폐간한 취향과 판단이라는 웹진에 이지흥 작가가 게재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노동이 몸에 있지 않으면 휴식과 여가마저 소비로 가득 차고 만다. 내 몸을 움직여 일상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모든 시간의 재화를 지불하고 타인으로부터 의미를 얻어오게 된다. 자신의 몸을 직접 움직여 집안일을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보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은 심오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면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고 깊게 파면 끝이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8화에서 미쿠가 출장을 떠나며 내일 밤 돌아오니 타츠에게 혼자니까 가끔은 느긋하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쿠가 떠난 뒤 타츠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디 한번 느긋하게 보내볼까 하며 각오를 다지죠. 그런 타츠가 하는 건 평소에 날씨가 좋으면 이불을 빨고 말리지만 이불에 섬유 탈취제 뿌리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원래라면 빨래를 걷어서 하나하나 개지만 인터넷에서 본 금단의 기술을 활용해 옷걸이에 건 채로 그대로 옷장에 걸어놓죠. 또 저녁으로 먹으려는 조림을 만들 때 미리 데치는 과정은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웬만해선 손대지 않는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으며 정크푸드를 만끽하죠. 이후 느긋하고 빈둥거림의 달인인 마사가 집에 놀러와서 함께 어울리다가 결국 타츠의 주부로서의 자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설거지와 욕실 청소를 해야 한다며 벗어나고 맙니다. 츠다 켄지로의 극공부도의 요리 에피소드에서는 요리하기 전 먼저 칼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소편에서는 청소기를 분해해서 하나하나 세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를 찾아서 하면 끝이 없고 이미 봐버린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은 알게 된 이후로는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모르고 살 때와 알게 된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살기 편할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폄하당하고 마는 것이 집안일입니다. 하지만 극주부도와 극공부도를 보고 나면 그 심오함과 나름의 미학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잘 드는 식칼과 각종 청소용품들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자기가 지나간 흔적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치우는 건 분명 에너지가 들고 피곤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츠가 야쿠자로 살면서 인의, 의리, 임협 같은 걸 중요시했고 그로 인해 달고 다닌 말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염을 끊임없이 정리하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타츠의 모습을 보며 덕분에 시청 당시에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있던 집안일에서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된 고마운 작품이었습니다. 전에는 집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지금은 정리된 이후 모습들에서 느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깨끗하게 닦인 가스레인지, 정돈된 찬장, 방치된 음식 없는 냉장고, 칼 같은 분리수거 등과 같은 일상의 모습들이 제게 자주 행복감을 주었고요. 야쿠자 세계는 시대가 변하고 법규도 바뀌면서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1992년에 시작된 폭력단 대책법, 2011년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 폭력단 배제 조례로 야쿠자들은 일본 정부 관리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지자체의 조직원으로 등록되면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거나 은행 거래, 부동산 거래도 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게 되죠. 손을 씻고 조직을 떠나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한이 풀리지 않아 야쿠자를 계속해도 그만둬도 빈곤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든 야쿠자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뉴스로도 쉽게 접할 수 있죠. 작품 안에서는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타츠가 전업주부가 된 데에는 이런 현실적인 배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사신 타츠와 쌍벽을 이루기로 유명했던 초무투파 야쿠자, 강철 주먹의 토라라고 불린 토라지로도 작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토라지로는 항쟁으로 인해 수감되고 그가 형무소에 있는 동안 타츠가 조직들을 다 부수고 다녀서 출소 이후 갈 곳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크레이프를 파는 노점상을 하죠. 다른 야쿠자 조직 두목의 아내였던 토리이는 남편이 죽고 조직이 와해되자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동네 마트에서 일합니다. 조직에서 타츠의 동생이었던 마사는 조직 생활 이후 짧은 알바를 전전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일상 영상을 올리고 10회 내외의 얼마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죠.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증, 예전 보스에게 들키지 않고 반말 사용 가능할까? 일주일간 물만 먹고 살기. 긴급, 전기 끊겼다, 불안 켜짐. 이 영상들을 본 타츠는 허참 하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마사는 작품 내내 배움과 어휘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특징적입니다. 코미디 장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쇠퇴해가는 봉건적 관계로서의 야쿠자의 현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극주부도가 특별한 이유는 이제는 생명력을 잃은 야쿠자의 카리스마를 나름의 법도와 규율에 기반한 미학을 지니고 있는 주부의 세계로 옮겨와서 살려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든 끝이 있는 야쿠자의 세계와는 다르게 주부의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세탁기처럼 청소기처럼 삶의 굴레는 계속 돌아갑니다. 야쿠자 사회는 더 이상 바깥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주부는 집이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 무한히 깊어지는 집안일의 세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큰 사건이나 새로운 사상이 나오기 어려운 시대, 다시 전쟁이나 항쟁을 그려내기보다는 능숙하게 매일매일의 가사일을 해치우는 타츠의 이야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야쿠자는 조직, 주부는 사랑하는 가족과 돌아갈 공간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 불사신과 같이 몸을 던집니다. 어쩌면 둘의 이상향은 같아 보이지만 타츠가 흔들림 없이 야쿠자로 복귀하지 않고 주부의 세계에 발을 두는 이유는 더 이상 폭력으로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츠는 선글라스와 앞치마를 동시에 차고 오늘도 미쿠를 위한 도시락을 싸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극주부도는 실사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타츠 역을 맡은 다마키 히로시를 좋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타츠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기에 다른 등장인물들의 비주얼이 내심하셔도 드라마 자체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다가 결국 얼마 참지 못하고 하차하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쉬웠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작진 스스로가 비현실적인 설정에 머쓱함을 못 견딘 듯해서 어떻게든 현실성을 덧붙여보려던 데에서 오는 어색함, 왜인지 분위기와 안 어울리게 부옇고 아련한 노을빛 색감 등이 있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실사화에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인물인 타츠와 미쿠 부부의 딸 그리고 동네 카페 알바생이 작품을 보는데 가장 크게 거슬리게 했습니다. 이 둘은 일상 속에서 타츠가 드러내는 야쿠자로서의 행동 양식을 지적하거나 대놓고 이상하다며 웃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이 이미 비현실적인 설정의 코미디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는 타츠나 다른 야쿠자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야쿠자 사회에서 하던 말이나 행동을 해서 다른 일반인들과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 자체가 웃음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야쿠자스러운 방식이 의외로 주부의 일과에 딱 맞게 조응해도 그 의외성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두 인물은 장르물로 성립하게 하는 작품의 기본 근간을 먼저 나서서 부정하고 이어 마치 시청자를 대변하려는 듯 자신들이 작품 속에서 반응을 다 해버리고 맙니다. 시청자가 타츠를 보고 느낄 각자의 감상을 작품 속 인물이 선수쳐버리니 맥이 끊기는 기분이었죠. 에피소드들을 짧게 구성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다지만 유머와 유치함은 정말 한 끗 차이라 코미디 장르가 어렵다고 새삼 실사 드라마를 보며 느꼈습니다. 실사 드라마나 영화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께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추천드립니다. 작가의 말 그대로 집안일로 지쳤을 때 아무 페이지나 아무 회차나 가볍게 펼쳐서 보시며 타츠의 주부로서의 미학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